유튜브 정치평론입니다. 파면 팔수록 비리의 온상정권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정의의 실현은 언제나 가능할까요? 윤석열 정권 남은 3년 동안의 해결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조작 왜곡이 일상화했던 정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도중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개인기업 경영도 문재인 정권처럼은 안 합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경영계획을 세우고 전력을 다해도 경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통계와 팩트를 왜곡해서 위반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다리는 것은 가혹한 기업의 폭망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란 일을 맡았던 자들이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국민을 속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한국 원전 산업의 몰락과 부동산 가격 폭등, 국가빚 1,000조 원 돌파 등 일관되게 국민의 등골이 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방향이 종북 주사파와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 의존하는 국민이 늘어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표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집중되는 중남미 사회주의 포퓰리즘 국가들이 사례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4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문 정권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2060년까지 장기 경제 전망 자료에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153%에서 절반 이하인 81%로 낮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미래 국가 채무 비율이 너무 높으면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2자릿수 이하로 낮추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보유국이 아니라면 언감생심 이렇게 자상한 경제부총리를 모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홍복일까요? 홍남기는 문정권 내내 종북 주사파들에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핍박받는 모습을 연출해서 일부에서는 동정론마저 잃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이 돈 퍼주기 압박에 경제 수장으로서 대외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미력하나마 국민의 신망조차 얻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면 참담할 뿐입니다. 감사원이 감사해서 재경부 공무원들은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홍남기의 조작 지시는 심각한 통계 왜곡 사건임에도 이자가 이미 공무원을 물러났기 때문에 향후 공직 임용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밖에는 달리 뾰족한 처벌 방법이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아픔입니다. 더 파보면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홍남기 됨됨이로 볼 때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꾸밀 정도의 위인은 못 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제 공은 또 검찰로 넘어가는데 손발이 묶이고 임기 말을 눈앞에 둔 이원석 총장 체제에서 사법 처리가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공사다망한 총장은 공중화장실 몰카에까지 신경 쓰느라 이런 사소한 비리에 관심 둘 겨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책임자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 중에 있는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에게 3,400억 원에 달하는 이익 전망치를 15분의 1인 224억 원까지 줄이도록 강요한 것이 팩트입니다. 목적은 문재인의 염원인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것임은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조기 폐쇄 독촉이 이런 무리수를 유발했음에도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법처리 과정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마저 있었습니다. 대전지법에서는 한밤중에 사무실에 들어가 PC에 있는 증거를 인멸한 것은 인정되나 다른 곳에 그 자료가 백업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황당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은 완전 범죄를 하면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니 무죄이고 불완전 범죄가 되어서 다른 곳에 증거가 남아있어도 이 또한 무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형사 판결에도 이런 법리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 받을 피의자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일을 검찰이 예상 못했다면 스스로 그 조직의 무능을 입증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미필적 고의로 피고인들이 퇴로를 열어준 짜고 치는 수사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 사건은 통계 조작 지시에 불응한 통계청장을 교체한 후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집값 통계를 125차례나 조작해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조작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작으로 영끌 투자 등 손해를 본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이 사건으로 청와대를 비롯 국토부 장관 등 11명이 사법 처리 중에 있으나 문재인은 여기서도 모르쇠로 빠져나갑니다. 교활한 법꾸라지인지 실로 대통령 자격도 없는 무능한 자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지난 정권의 수장 문재인은 항상 모르쇠입니다. 심지어 자기 처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할 전용기 여행도 문재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가당치도 않은 회고록에서는 왜 그 사실을 들먹여 사그라들던 김정숙 이씨의 불쏘시개를 짚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단순히 책 팔아먹으려는 의욕 때문이었을까요? 참, 이런 자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대통령은 아무나 해도 되는 자리인 것 같기도 하네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만 한데 뻔뻔하게 그지없는 그자의 처 김정숙은 자신의 해외여행을 비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족반하장입니다. 이준석이 되치기 당해서 무고죄로 입건된 사실을 벌써 잊었나 봅니다. 5.18 특별법으로 자신들에게 비판하는 자의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어 휘두르다 보니 자신들이 영원히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정한 법의 심판만이 정의를 되찾는 길임은 말할 것도 없으나 그 길은 왜 이리 멀고도 험한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polittalk 김승재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